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7기 여수시의 공약 사업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여수시는 내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250여 명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낭만포차의 발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낭만포차는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이전과 존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다음 달 6일에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박물관의 입지와 규모,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복지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나현수 의원은 최근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상당수의 종합복지관과 노인, 다문화 복지관에 엘리베이터는 물론 장애인 화장실과 점자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는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건축물과 도로도 설치 단계부터 장애물을 제거한 뒤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스프링 라운드 첫 홈경기를 가졌습니다. 12위 상주 상무를 꺾고 올라서겠다는 각오와는 달리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8승 8무 17패, 11위의 성적으로 하위 그룹에 속해 강등 경쟁을 시작한 전남 드래곤즈. 지난 2012년 스플릿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하위의 성적입니다. 구단의 위기에 강등만은 피하길 바라는 많은 축구 팬들이 바람이 거센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스플릿다운 첫 경기인데 다음 이제 대구하고 서울 경기전 다 이겨가지고 조기에 이제 일부 잔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지만 팬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후반 15분 상주에게 1점을 내주며 0대1 아쉬운 성적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홈경기 5연속 무패 기록도 깨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전남은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만 강등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리그의 흐름이나 하위권 팀들 간의 승점 양상을 생각했을 때 전남은 3경기 이상 승리를 한다면 잔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11위를 탈출하지 못할 경우 K리그 2부 2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갖게 되는데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창단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은 전남 드래곤즈. 다음 달 열릴 강원FC와의 경기에서 1부 리그 잔류 여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소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수소산업의 국가정책과 기술 개발 동향 등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정부의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의 하나인 수소경제 육성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 산단의 부생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야생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야생차를 체험활동과 연계시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에서는 30여 농가가 75헥타르에서 녹차 등 야생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륙 연도교 역사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신안 세천년대교가 천사대교로 이름을 바꿔 2달 뒤 임시 개통됩니다.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 위 다리 구간만 7.2km, 연결 도로까지 포함하면 10.8km입니다. 100여 미터 남짓 남은 상판이 연결되면 오는 12월 27일 임시 개통됩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 지 8년여 만입니다. 국내 최장인 인천대교가
영종도 국제공항을 위한 거라면 새천년대교는 섬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현실로 바꾼 가장 긴 다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연륙연도교의 새로운 분기점입니다. 성공항까지 왔다가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되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천년대교가 관공된다면은 차를 이용해서 집에까지 올 수 있는 새천년대교의 이름은 천사대교로 바뀝니다. 신안군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전남도를 거쳐 임시개통 전인 12월 중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개통일은 별다른 행사가 없고 공식 기념식은 접속도로와 안전시설 작업이 모두 끝나는 내년 4월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 생활과 관광,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1등교인 새천년대교는 오차 범위 3톤을 포함해 최대 43톤 차량까지 통과할 수 있는 1등교입니다. 하지만 새천년대교가 연결되는 섬 안에 설치된 연도교 3곳 가운데 2개 다리는 24.3톤 차량까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대교 즉 천사대교가 개통돼도 레미콘과 대형 트레일러 등의 통행이 섬 안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농산물을 대량으로 운반한다든가 아니면 대형 공사를 할 때 중량차들이 통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한 폭증하는 관광객을 대비한 섬 내 연결도로와 상하수도,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도 서둘러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고흥군이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6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50병상 규모로 치매 전문 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해 연말까지는 공사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 기간은 물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수 추도의 퇴적층이 훼손되면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최근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추도의 퇴적층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파손되고 방문객들이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여수시의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추도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섬이라며 문화재 관리인을 배치하고 CCTV 등을 설치하는 한편 훼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저소득 취약 가정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불편 민원을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OK생활민원기동대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전기, 수도, 소규모 집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지금까지 2,800여 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이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민원 처리가 늘었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나간읍성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어제 나간읍성 난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훼손되고 있는 나간읍성의 보존을 위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강원도 설악산의 수은주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갔고요. 그 밖에 철원 영하 0.6도, 서울도 4.6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불어서 한낮에도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